안녕하세요. 온라인 연설대회 사회를 맡은 2학년 차유진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발표할 주제는 차별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차별을 학생들의 언어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2학년 4반 김연우 학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차별을 발표할 2학년 김연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김새나 말투,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까지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리는 각자의 소중한 특성에 의해서 서로를 구별하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특성을 서로 간의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세상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대부분 차별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와 다르게 생겼다고,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나와는 조금 다른 그 일을 구별합니다. 나는 비장애인, 너는 장애인으로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1년간 성심맹아원에 매주 찾아가 봉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을 뻗으며 어리숙하게 걷는 친구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앞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의 온기를 느끼고 저에게 열심히 다가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에 그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따뜻하게 내민 손에서 벗어나는 저를 보고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 종일 저의 행실에 매우 실망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심맹아원에 생활하는 친구들이 더 무서워진 듯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성심맹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두려움을 안고요. 그날의 역할은 저에게 상처받았던 친구와의 산책이었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손이 덜덜 떨리지만 그의 팔을 잡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며 저의 잘못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이도 나처럼 친구를 좋아하고 웃음이 많고 삶이 행복하답니다. 나와 너무도 똑같은 일상, 나와 같은 생각, 나보다 더, 그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로 인해서 저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심장에도 나와 같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이만의 소중한 특성을 무시하고 차별했었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무지개가 한 가지 색이었다면 비온 뒤 무지개를 보고 느끼는 감동은 미묘할 것입니다. 아마 무지개라는 이름도 없었을지 모르죠. 무지개가 여러 색깔을 통해 소중한 존재가 되듯이 세상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지개라는 동일한 이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먼저 마음속으로 나와 다르고 낯선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 이후로 차별이 없어지길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노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7반 윤홍빈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종차별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될 2학년 7반 12번 윤홍빈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차별이 존재해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곧 차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인류는 여러 집단과 여론을 형성하여 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차별받은 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통해 무조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는 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인종차별이 말이지요.
최근 미국에서 한 경찰이 어느 남성을 과잉 진압하여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남성은 바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한 백인 경찰이 이 남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이 남성은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며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심하게 오랫동안 눌려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자 미국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미국 경찰이 흑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인도적으로 심하게 진압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흑인들이 차별반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남모르게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흑인을 위한 차별 제도와 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흑인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마 흑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의 차별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지구촌 사회는 강조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 명백히 아닐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편견이 아닌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빈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1반 신하수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신하수입니다. 코로나19 2019년 12월에 발병하여 2020년 7월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 2m 간격으로 뛰어앉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필수화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종차별.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간 코로나19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로스앤젤레스 지하철에서는 아시아계 여성에게 미국 남성이 모든 질병은 중국에서 왔다. 중국인들은 역겹다. 그들이 미국으로 질병을 옮겨온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아시아계 남성에게 미국 남성이 내 옆에서 비켜 라며 탈취제를 뿌리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당신 중국인입니까? 중국인은 우리 숙박업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며 아시아인의 숙박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이에 외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정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흐른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시아계 사람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현재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언행,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발병하였을 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에볼라 바이러스 취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확산되었습니다. 매번 전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그 나라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언행과 폭행을 하는 사람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전 당당히 그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매번 전염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로 다가올 때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시선으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의 쳇바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작가 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국적은 인류이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단 하나, 인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수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1학년 4반 이지수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이지수입니다. 저는 얼마 전 통합사회 시간에 차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도 조금은 있었지만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주제를 잘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차별 중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차별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성차별을 당한 적도 종종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차이와 차별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차별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분함입니다. 이 말은 즉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질로 수행했을 때 남자의 임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여자의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옮겨야 할 때 남자와 여자의 힘이 평균이라는 전제하에 남자에게는 조금 더 무거운 것을 주고 여자에게는 조금 더 가벼운 것을 주는 것은 차이입니다. 물론 여자가 힘이 더 센 경우에는 여자에게 무거운 것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것 같은데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발언 앞에 주어를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를 사람으로 바꾸면 사람은 얌전해야 한다 라는 말로 바뀝니다. 여기서 사람은 얌전할 수도 있고 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차이가 아닌 그저 성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본다면 남자아이는 로봇을 좋아해야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빼고 아이라는 말만 넣으면 아이는 로봇을 좋아해야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성별의 차이가 아닌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미움은 내려놓고 서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차별 없는 세상에서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학년 4반 이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4반 최지영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에 대해 발표할 최지영입니다. 먼저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홍대, 이태원, 강남 등지에 유명 클럽을 찾는 외국인, 특히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몽골, 사우디와 같은 특정 국적, 특정 인종이란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에서도 눈을 양옆으로 쫙 찢는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모습이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아시아인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니 들어올 수 없다 라며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거부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인종이 나뉘는데 각각 유전적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이 인종차별을 할 만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아프리카 기원설로 시작합니다. 이 가설은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호모 에렉투스를 대체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생 인류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다만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지금의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환경에 따른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 각각 유리하거나 우월한 유전자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유전적 차이를 비교한 자료를 참고하자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유전적 차이는 0.04%, 한국인과 유럽인의 차이는 0.05%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적 거리가 가장 먼 두 인종이라도 그 차이는 최대 0.1%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민족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민족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지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6% 정도가 다르게 표현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 차이가 민족 간의 서로 다른 골격 구조와 피부색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생김새와 사는 곳이 달라도 유전자는 99.9% 이상이 같으며 나라와 지역을 기준으로 민족과 인종을 나누지만 유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인 이유는 인종차별에 대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기에 더더욱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5반 임성민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15번 임성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로 인해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타인에 의해 강제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아우팅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클럽에 갔다는 점으로 그 감염자를 동성애자로 보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댓글의 내용들은 더럽다거나 동성애자는 동물만도 못하다는 등 무근본적이며 인격 모독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성소수자의 인권 평등을 위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없애고 싶습니다. 먼저 게이가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에이즈의 첫 번째 환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에이즈의 감염은 이성애자들 간의 성매매를 통해서 널리 퍼졌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이성애로 전환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단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의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왔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이성애를 제외한 동성애와 같은 소수의 성적 지향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별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긴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을 순간에 성소수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독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는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등 모든 이들은 좋아하는 것이 다를 뿐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성소수자들의 현실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민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6반 신혜린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신혜린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차별들 중 남녀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차별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았을 때 성차별이란 여성이 무능력하고 열등하다는 편견으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차별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전적 정의가 남녀차별의 본질을 2분의 1밖에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차별은 여자를 남자로부터 차별한다는 의미의 성차별이 아닌 남자, 여자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분리한다는 의미의 성차별과 가깝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여자는 당돌한 이미지,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쓰레기 이미지로 낙인이 됩니다. 또 남자가 여자들 사이에 껴서 놀면 친하게 놀면 착하고 온화한 이미지,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 껴서 놀면 남자 밝히는 여우 같은 애라고 낙인이 되죠. 이렇듯 단순한 남녀의 신체적 성의 차이가 사회 문화적 성의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남녀차별의 문제는 이 사회에 굳게 뿌리를 묻어 통념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런 통념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급히 후회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념의 의미를 상기시켜 보았을 때 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 통념을 묵묵히 우리에 대해서 섞일 때가 아닌 통념 브레이킹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미디어나 일상 대화 속 고정된 남녀의 성역할과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신만의 사고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남녀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소 그 정책들이 여성들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남성들이 흔히 주장하는 역차별의 예시 중에는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과 주차장에 있는 여성 전용칸이 있습니다. 김여사라는 여성의 운전 실력을 비하하는 단어를 불쾌하게 여기며 여자도 운전을 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성 전용칸은 잽싸게 들어가는 아이러니함이 남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차별의 사례는 남자뿐만 아닌 여자들에게도 사회의 다방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차별에 대해서 누구의 피해와 이익을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회적 약점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타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엔 도전하는 21세기 양성평등의 모범이 되는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린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1학년 4반 반지민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반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사시나요? 부모님의 형제 자매 간 차별, 학원 선생님의 친구들과의 비교 모두 우리가 겪는 차별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기사나 휴대폰으로 손쉽게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시작하여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인권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식은 과연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다들 아시나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에 반발한 흑인 및 세계 곳곳에서 Black Lives Matter, 즉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흑인의 인권을 보장해라 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 왜 소중한 흑인의 인권을 사회평화를 지키는 경찰이 마구 짓밟았을까요? 단지 위조 화폐를 사용했다는 이유가 흑인의 목숨을 앗아간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경찰이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저렇게까지 과잉 진압을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에 비해 인종이 다양한 편은 아니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잦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사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의 삼각무역이나 흑인 인권운동의 시작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교과 수업에서 듣거나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연민? 동정? 불쌍하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고 물론 저도 이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느끼는 일에서 그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배우고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감으로써 차별을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전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는 법 또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차별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차별은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잘못된 생각, 사회적 소수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21세기의 세계는 차별이 최소화되어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우린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잘못된 편견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게 어떤가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 편견을 갖지 않고 보려는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지민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6반 피승현 학생의 연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음 순서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2학년 7반 사회를 맡고 있는 차유진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중산고등학교 2학년 차유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과 다름이 없는 360도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변화에 적응하려는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혼란이 있었죠. 그중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사건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 만큼 꽤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선 대규모 시위가 몇 차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차별이라서도 있지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접하게 된 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흑인 댄서분의 개인 SNS 계정이었습니다. 그분의 매력에 한창 빠졌을 때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게시물과 함께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태그가 함께 했는데요. 그때 저는 뭔 일이 일어나긴 했구나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시태그가 너무 강렬해서였는지 아니면 춤밖에 없었던 그의 게시물 속 낯선 모습에 끌려선지 그냥 무작정 그 사건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인지 사건 정황을 찾기는 꽤 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혼란을 느낀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비판을 해야 하는지도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언쟁이 이 사건이 과연 차별이냐 아니냐를 두고 있더라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저도 그 속에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은 차별이었지 또는 흑인과 백인을 바꿔서 생각해도 차별이란 말이 나올까? 그건 과장 해석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차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언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애초에 저 역시 앞뒤 상황 모두 이해는 갔지만 흑인과 백인이라는 단어에 더 눈이 갔고 그 자체부터가 의심이었고 차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논쟁은 더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차별이라는 목소리와 그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함께 들린다면 진정한 동등과 우리의 관점을 리메이크해볼 기회입니다. 옳고 그름도 분명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요소일 뿐 수많은 뿌리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숨은 차별이 어디서든 존재하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언제가 되었든 차별이 뭐야? 하는 날이 오기를 제가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1학년 4반 서연동 학생의 연설입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서현동입니다. 여러분은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도 모르게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과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인종차별을 뜻하고 있진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그런 경험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나 SNS 등을 통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차별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프랑스에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지 청소년들에게 인종차별 조롱을 당한 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현재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한다거나 냄새가 난다며 피하는 것과 같이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나 SNS 이것들을 통해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내가 당한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이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을 직접 당했는데도 다른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또한 이러한 사건들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건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만 한다면 과연 인종차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종차별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는 더 이상 이러한 차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 하나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현동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7반 최세린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권 중 평등권의 차별에 대해 말씀드릴 최세린입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현대국가에서 중시하는 포괄적 개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평등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평등권은 모든 사람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합리한 차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성별, 나이, 학력, 직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 강조되는 의미와는 다르게 평등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몸이 불편하시기에 휠체어를 타는데요. 이 휠체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다 편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인데 이 수단이 때론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한 장애를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하면 장애인은 안 태웁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듣고 또한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휠체어를 타는 그 이미지로 인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꽤 많은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평등이라는 단어를 감히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에 저항의식을 드러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평등권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그 누군가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들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두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회적 성공이거나 누군가에게는 육체적 향락과 안식, 또 누군가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이듯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 모습은 다르지만 이상을 꿈꾸고 바란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세린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7반 한민주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한민주입니다.
여러분은 차별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차별은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를 둘러싼 다양한 차별 중 인종차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며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진압했고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는 플로이드를 무시하고 진압하여 플로이드는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진압 영상이 사건 발생 다음 날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인데요. 이에 미국 정부는 의료사고라고 해명하며 논란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사실 인종차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중 가장 최근까지 진행되는 차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별은 어떤 이유로 시작된 것일까요?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 인식이 시작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인종을 서열화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우리와 틀린 사람일까요? 대답은 아니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와 다를 순 있어도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 말했던 차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피부색의 차이가 우리가 차별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피부색의 차이가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통해 그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속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이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인종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여러분은 각자에 대해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차이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차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주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1학년 4반 최은규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최은규라고 합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차별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종차별, 성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차별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하고 있다면 멈춰야 해 라는 교과서적인 답이 먼저 떠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히 나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차이를 틀린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내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에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니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거나 종종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면 일부라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라고 무조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나와 남의 차이에 반박했을 때 그 상황을 이긴다고 즉시 고치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딱히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속의 차별을 막기 위해 한 번쯤 해보려 하지 않아요? 저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범위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차별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도 실천하기 정말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지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며 잠시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이 두 글자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차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규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7반 강지훈 학생의 연설입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 강지훈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권력에 맞서 싸운 적이 없었다.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들은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 망신했다. 인류는 처음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차별과 저항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과정과 계급이 달라지곤 했지만 사회의 기본 구조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된 지금 이 시기에서도 차별이란 주제는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차별하면 남녀차별이나 인종차별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흔한 주제보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가깝고 또 잊고 있던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아는 차별이 이것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은 그 누구도 억울할 일이 없는 사회입니다. 가난의 서러움도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도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개인이 행하는 영향력에 따라 학교 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학교 역시 하나의 작은 사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불평등이 학교에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두고 구분한 세 가지의 차별이 있습니다. 성적에 의한 대우 차별이 그 첫 번째요.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이 두 번째이고 암묵적 동의에 의한 차별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 성적에 의한 대우 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둘, 경제 상태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 암묵적 동의에 의한 차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입니다. 저는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아이도 그 친구와 말을 한 번도 섞어보지 않았지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땀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더러우니 좀 씻고 살라는 말을 같은 반이었던 저도 지겹도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유 없는 혐오감과는 별개로 이성 문제나 서로 간의 감정 대립의 골이 깊어져 한 아이 그리고 한 단체를 사회적 고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평범한 학생들마저도 무책임한 사회 시스템 속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고질적 문제의 끝이 무한한 방관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 뒷소문이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누굴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우리 반, 니네 반, 저기 반 다니면서 아는 사람 만나야 되고 떠들어야 하고 그리고 뒷얘기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도 지금의 코로나 사태처럼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같은 반 아이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신과 맞춰줄 거라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앞으로의 차별을 만들어 나가는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인간적 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편견과 오해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것이 진심이 되었든 거짓이 되었든 하나의 차별로 적용되어 누군가의 마음에는 상처를 줍니다. 집단은 곧 세력이 되고 세력은 다시 하나의 흐름이 되어 움직입니다.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별은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짓고 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리를 지어다니며 자신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연 차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겪는 이런 방식도 좋은 학습 형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학습하기에는 최적화된 학생이라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 배움을 거듭해 나간다면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진짜 차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어떤 문제를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우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자라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더욱 완벽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전부 조금씩은 모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강지훈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4반 김지원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차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충주 중산고등학교 2학년 4반 김지원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이며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만큼 인종차별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노포비아 혹은 아시아포비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노포비아란 낯선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제노스와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뜻하는 말이고, 아시아포비아 역시 아시아인들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인지 몰라도 요즘 중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이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등 이러한 제노포비아, 아시아포비아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 나라의 인종차별 사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일식집에는 누군가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낙서를 하고 도망갔으며, 독일 베를린에서는 중국 여성과 한국인 유학생이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심지어 아시아계 의료진이 환자 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종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중국인 등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 전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다 테드의 한 강연을 보았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50 Years of Racism, Why Silence Isn't the Answer. 50년의 인종차별, 왜 침묵이 정답이 아닌가 였습니다. 그 강연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에게 집을 계약해주지 않았을 만큼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종차별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다 같이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적 사건에 대해 다룰 때 인종을 떠나서 그러한 행동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을 때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러한 언행, 폭력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이 강연의 영감을 받아 인종차별에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지 않고 그 점을 깨달은 후 부패된 시스템,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최근 제노포비아와 아시아포비아가 확산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인종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련 사건이나 기사를 한 번이라도 더 보며 그러한 행동이 인종을 떠나 옳은 행동이 맞는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학생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표하지 못했던 피승현 학생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피승현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선 당연한 것이었으나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특히 돈이 곧 권력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돈이 있는 이에게는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부조리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기업,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게 크므로 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수십 년간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외에도 돈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이고 돈 많은 사람이 가해자일 때 정당한 처벌 없이 돈으로 해결하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경우들을 수없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차별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만연해지고 당연시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없고 오로지 돈을 가진 권력층만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회의 모습이며 현재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가 사회, 경제적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피승현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차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였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숙했더라도 수고한 학생들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